다음은 건설인데요. 건설이 상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업종인데 못 올랐고요. 거기다가 현대산업개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사실은 관심이 좀 별로 네. 없어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건설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이슈가 또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일단 뭐 공급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현재 그 두 후보 두 분 다 조금 공급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컨센은 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어떤 현재 정부가 일단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많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이제 좀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접근 방식은 좀 다르죠. 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세금에 대해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타이트한 어떤 입장이신 것 같고 그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좀 많이 늘리겠다는 쪽으로 조금 이제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두 분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주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체적으로 광주 사고 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무거워진 건 맞아요. 센티가 당연히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탁사라든지 일단 좀 물어보면 일단 광주 사태 이후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했더니 이제 일단 원자재나 어떤 원가 수준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기존의 리스크 관련된 점검 사안들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쪽으로 결국은 가져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스크, 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조금 이야기지만 이건 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들은 대로 그냥 전달드리는데 네.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시대요. 이제 뭐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현장에 밀접하게 네네. 계시지가 않는 경향들이 좀 있군요. 네, 감리하신 분들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세요. 네. 그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 공사 그 뭐예요? 그 네네. 타워 크레인은 이제 네네. 공기 올리는 거. 네네. 그 자재 엘리베이터가 올리는 없잖아요. 거고.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감리를 주로 하시는데 뭐 한 1층에서 5층까지 세워질 때는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현장도 보고 출근이 제대로 가는지도 잘 보신다고 해요. 근데 10층, 15층, 30층 올라가게 되면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리하신 분들 연세도 많으시니까 조금 여기서 느슨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건 이제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냥 예. 팩트 체크는 아니고요. 그 건설업계 계신 분들은 네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관행처럼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뭐라 그럴까 이 아파트가 올라갈 때 상당히 조금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리고 연세 나이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건축 관행이죠. 건설이 고급에서 또 하도급을 주고 뭐 맞아요. 단가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네네.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어떤 관리 문제인 거죠. 네. 사실. 하도급에 하도급을 내려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맞아요. 원가가 거의 뭐 하도급 주는 가격이 뭐 거의 5분의 1, 10분의 1 가격 내려간다고 말 들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어떤 관행이 된 거죠. 그래서 광주 사고 이슈 이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결국 감리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원자재,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비용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익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지 않겠냐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센티적으로는. 근데 현업에서는 실제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아주 우려할 만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물론 광주 사고의 경우에 안전을 강화를 하겠지만 기존 현장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또 없을 것 같다는 평이고요. 추가적인 기준 강화라든지 규제 이런 추가가 된다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가의 상승 여지가 있지만 신규 수주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가격 반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신규 수출 때는 계약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기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이나 원가율 상승 영향은 실제로 보면 기존에 어떤 있는 단지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꺾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1분기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1분기 마진은 조금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광주 사고 이후에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을 보면 주가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면 아마 2020년 3월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가 뭐 1460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와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으로는 일단 주가가 거의 저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코로나 사태 때 주가 깨졌을 때 그때와 비교해도 현재 건설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더 빠지기가 좀 힘들지 않은가라는 정도의 주가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수준에서는 이제는 버텀 피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물량 증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이제 공급 증가 쪽으로 조금 기울게 될 때 결국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가이던스를 보면 분양은 약 46만 호. 그리고 준공은 48만 8천 호 정도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분양에서 사전 청약이 7만 호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40만 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거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추세적으로 양호한 이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준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지표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올해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눈에 띄는 기업이 그러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냐 물어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달을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증가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가이던스를 시장에 제시하는데 대부분 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이던스를 100% 이상 다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회사가 주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해 가이던스를 대부분 다 달성을 100% 이상 하는 게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 13% 증가, 영업이익 21% 증가가 가이던스가 공격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단을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피킹을 좀 보자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대 이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저밸류, 아주 저밸류의 버텀 피싱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종으로 봐서는 두 번째는 현대건설입니다. 예. PER 밸류에이션이 9.6배, 그리고 PBR 밸류가 0.6배까지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밸류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PBR이 0.6배이고요. PER이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대우건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저밸류에이션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준을 따지면 밸류에이션이 싸면서도 한 달간 낙폭이 가장 큰 주식은 코오롱 글로벌이나 금호건설 정도인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PE가 3배 이하죠. 2.6배인가 그렇습니다. PER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코오롱 글로벌이나 금호건설이 수급이 썩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워낙 네. 싸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중에 그건 뭘 보라는 이야기냐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엔지니어링 상장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우상향하면서 한 달간 주가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고 수급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속도가 가장 빠를 거로 보이고요. 뭐 그 다음으로 본다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확실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결국은 그 두 종목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건설업이 뭐 엄청 좋아진다,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악재를 반영하고도 밸류를 보면 이제 바텀 피싱이라는 게 바닥에서 그죠? 네. 조금씩 관심 갖게 볼 만한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그 국내 건설 업체 가운데는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조금 결이 다른 게 여기는 이제 국내 건설보다는 플랜트 이런 쪽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의 이제 레미안은 삼성물산에서 와 짓는 거예요. 건설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오히려 뭐 주택건설, HDC, 현산 이런 여파를 좀 피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말씀 잘하셨던 네. 것처럼 뭐 그게 맞습니다. 삼성그룹의 팩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장 증설 그렇죠. 여러 네. 삼성전자나 산마도 이런 그렇고 맞죠. 전자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발표됐으니까 네, 네. 삼성엔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대규모 투자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다 봐야 되겠죠. 가시성도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대부분 가이던스 100% 달성률이 굉장히 가시
전체적으로 높았던 회사다. 그러면 올해 가이던스가 나온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당히 좀 확실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밸류가 워낙 싸고 그다음에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뭐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우리가 건설주를 가지고 뭐 100% 먹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컨셉 자체가 그러진 않은데 워낙 시장에서 별로 이제 시장에서 안 쳐다보는데 또 만약에 지금 잠깐 HTS를 열어보신다고 하면 글쎄요, 현대건설 뭐 수급이 삼성엔지 보시면 수급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막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제가 네. 보기에도 뭐 현대건설만 일단 뭐 볼까요? 현대건설 지금 오늘 보면- 기관 매도한 거 빼고는 쭉 네,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들. 현대건설도 꽤 들어왔고요. 삼성엔지니어 어떻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지금 건설주가 의외로 이게 보세요. 그 삼성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3일째, 외국인 이틀째 쌍끌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사요 지금.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죠. 없죠. 네. 예, 근데 지금 보세요. 기관 외국인들이 현대건설, 삼성엔지 몰래 야금야금 사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좀 우리가 새롭게 바라봤을 때 예. 막 사람들이 이제 뭐 흥분해갖고 있는 섹터들 이런 거 쳐다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섹터에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네. 건설주가 꼭 뭐 나쁘냐? 아, 그렇지 않다. 좋아진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쨌든 공급 위주의 시장이 된다면 센티도 확연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센티가 너무 안 좋아져 있는데 오히려 이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센티가 안 좋아서 주가 못 올라? 그러면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